저도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보험사하고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나마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고 금액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거는요, 보험사하고 대화를 할 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보험사를 리드하고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많은 금액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요, 교통사고로 치면요, 소송을 하는 거하고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는 거하고 비율을 따지면요, 소송하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전에 전부 다 합의로 이끌어내는데요, 결국은 이 70%는 대화로 전부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이 보험사하고 대화를 할 때요, 대화의 리드법, 이 합의를 할 때 대화의 리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할 때는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부상당한 부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요. 두 번째, 그 손해액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출된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마련한 근거, 그거를 들이밀고 보험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 보험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인정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많죠. 그럼 네 번째는 뭘 하느냐? 저희는 보험사에서 그 인정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을 해라. 왜냐면 우리가 주구장창 그냥 금액만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그걸 반박하려면은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만약에 보험사가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또 준비해놨던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는 거고요. 법원 판결, 유사 판결 사례, 유사 신체 감정 사례, 그에 따른 의학적 소견들, 이런 것들을 차례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 과정, 분쟁을 좁혀가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는요, 자기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차피 보고해서 승인이 나면 되는데 그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요, 변호사나 손해사용사들이 이 근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보험사하고 대화했을 때 리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전문가를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요, 과실, 소득, 장애, 나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주 염좌 진단을 받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난 5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난 3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보험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보험사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담당자 있었다면 벌써 잘렸겠죠.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가지고 이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과실이 없고요, 소득이 최저임금이다. 그럼 주장할 건 장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일반 염좌 진단이 장애가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뭘 주장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받을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정 치료비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위자료 계산됐죠. 그리고 입원한 날만큼의 일실수입 계산됐죠. 그러면 플러스 거기에 앞으로 치료받을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단이 몇 주 나왔고 그리고 몇 주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합의 이후에 어떤 치료를 받을 거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떤 검사를 받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자보수가, 일반 수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거를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계산을 해서요, 보험사에 전달을 하세요. 자, 난 이렇게 계산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다 제시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라. 근데요, 디스크 진단도 아니고 단순 염좌 2주 진단을 받고요, 난 합의 이후에 20만 원짜리 도수치료 20번 받을 거다 라고 하면은 어느 보험사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소송하라고 하죠. 담당자도요, 이 지급할 명목이 있고요, 상부에 보고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제시한 기준이 수긍이 되고 그래서 결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계산해서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앞으로 합의 이후에 향후 추정 치료비 얼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요, 담당자한테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저한테 그럼 얼마가 적당하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진짜 수천 번 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하고 2주 진단, 주간판 탈출증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는요, 개개인의 능력이고 그리고 보험사하고 보험사 담당자마다 성향이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손해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험사하고 이야기할 때요, 이 협상 과정에서 리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리드를 해야지만 훨씬 많은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 항상 내가 리드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보험회사랑 합의를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